공구를 만들어요. 보링을 하는 공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의 뭐 21세기 연금술사인데요. 오늘은 일단 자작 공구, 스페셜 공구.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기성품 공구들이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안 맞는 공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스페셜로 공구회사에 의뢰를 하면 뭐 하나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너무 금액이 비싸니까, 그렇다고 이제 가공비가 정해져 있는데 공구값을 가공비보다 더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드는데, 첫 번째 이제 보링 작업이라고 홀을 뚫어놓고 홀을 정밀치수로 늘리는 작업을 하는 걸 보링 작업이라고 하는데, 위에 도면을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물건의 이 부분을 보링 가공을 할 거예요. 알루미늄 이제 주조품이라 그래갖고 알루미늄 모양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실 물건이 있으면 좋은데 예전에 했던 거를 이제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대강 3D 그려놨어요. 그럼 가공하는 걸 보면 이런 물건을 뭐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성품 공구도 있는데 기성품 공구는 일단은 내 입맛에 맞는 건 딱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공구를 만들어요. 파이별로 이렇게 해갖고 쓸 때마다 자주 하는 것들은, 예전에 할 때는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움직여서 쓰는 공구들을 썼었는데 이건 맞추기가 불편하니까 아예 회사에 머시닝이 있으니까 머시닝으로 이제 이런 공구들을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진동도 많이 안 오고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대신 이제 이 공구를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해야겠죠. 근데 이런 공구들을 인터넷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치면 이런 공구에 대한 도면들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 카탈로그 책자에 보면 사이즈랑 뭐 각도랑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그 모양대로 파는 거고, 이걸 이제 보링 가공이라 하는 거고, 이것도 뭐 보링 가공이 필요한 건 아닌데 예전에 이제 이런 비슷한 물건을 하려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보링을 하는 공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기성품이 파는데 요것만 사는 거는 뭐 한 8만 원? 뭐 6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이걸 다 살려면 200만 원 정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야 이제 뭐 경쟁력이 있겠죠. 가공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보링 공구인데 이거는 이제 기성품하고 자작으로 조합을 한 거죠. 뭐 이제 이건 보링 가공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스페셜 가공이라고 그래갖고 이런 이제 일반 철판을 가공하는데, 일단 여기 홀이 사이즈가 24파이, 30파이니까 지금은 이제 머시닝이 있으니까 공구를 교환해서 가공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NC 밀링이라는 게 없는데 저희한테 공구 교환이 안 되는 자동 밀링이 있었는데 이거를 바꿔가면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2단 공구를 만들었어요. 여긴 24파에 나오고 여기 32파에 나오게 해갖고, 그리고 이제 기성품 공구들은 일반적인 티드릴이 이렇게 나오는데, 유드릴 뭐 티드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공구가 이 파이의 3배 이상 되는 건 일반 공구 회사에, 그러니까 공구 상가에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2D, 3D 그 파이의 2배냐 3배냐 이 공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될 거냐 아니면 1D, 1.5D 이런 건 없으니까 만약에 가공에 진동이 많이 느껴지고 그러면 1.5D로 24파일 제가 만든 거고, 요즘엔 안 만들어요. 요즘엔 중국 공구가 잘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긴 거를 간섭만 피해서 뭐 가공할 땐 더 긴 거를 만드는 거고. 이런 것도 근데 중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는 이제 다 자작이라 이 팁 모양을 보고 본인이 알아서 설계해서 만드는 거예요. 공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야겠죠. 이제 뭐 우리 계통 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건 다 알고 계시니까 한전 물품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더 중요한 거는 요 외곽의 알을 이렇게 따줘야 돼요. 이제 곡선. 여갈 공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이 공구를 만들었는데, 이제 외곽을 한번 걷어내고 그다음에 요 모양 공구 갖고 요 코너를 알로 가공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알로 가공됐죠. 근데 이건 없는 거라 이게 스페셜로 제작했어요. 요것도 위아래를 한 번에 매기려고. 이거는 뭐 한두 개짜리를 이렇게 못 만들고 양이 뭐 많은 것들, 이걸 원래 처음에 한 몇 년 전에 했을 때 연간 3만 개 한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구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 공구를 만들 때 팁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작했어요, 저희가. 근데 이런 걸 스페셜 공구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만들 때 하나는 안 만들어주니까 뭐 공구집마다 틀리겠지만 한 3개 만드는데 300 이상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또 가공하고 뒤집어서 가공하는 것보다 한 번에 가공하는 게 빠르니까, 효율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셜 공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연간 몇 개요? 연간 3만 개라고 해서 했었는데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뭐 프로파일 따는 공구집에 가서 뒤에 연마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각을 뭐 어느 정도 주고 뒤에 여유각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몇 번 실패해 갖고 진행해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업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구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그런 기술력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런 것도 요청하면 만들어주시죠?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실가공품이 뭔지, 네. 어떤 가공을 할 건지, 네. 어떤 모양의 가공을 할 건지, 네. 어떤 스타일의 공구가 필요한 건지. 네. 근데 우리는 내가 필요해서 내 회사에서 쓰려고 만드는 거지, 그쵸. 남한테 뭘 하려고 만드는 공구집은 아니라. 아, 근데 요청을 하면 만들어주시죠?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제가 연결해 주겠죠. 어디 공구 만들어지부터 아, 뭐 재현마를 한다던가, 네. 아니면 프라파일을 딴다던가, 뭐 이런 공구를, 스페셜 공구를 만드는 데가 있을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보링하고 뭐 알커터 이거고, 그리고 이제 요 근래 많이 했던 건데 지금은 안 하는데 또 이런 물건이 있었어요. 그냥 홀만 뚫는 거였는데 한봉에다가 네. 앞에는 어떻게 면치가 되는데 뒤에는 요 버제거하기가 안 좋아서 네. 제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뒤로 얘를 공구를 만들어서 뒤에 보면 여기 면치가 이렇게 먹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면치 가공을, 이쪽 면치 가공 한봉에 버제거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 공구가 기성품 공구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각도가 안 맞아. 요거 말고 롤리팝이라 그래갖고 추파수처럼 동그란 게 있는데 그것도 매기기가 애매하더라고, 기성품 공구로는. 인터넷에서는 파는 게 있는데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정확한 면치는 아닌데 범만 제거하려고. 실적으로 우리가 선반도 있으니까 선반 가공하는 때는 보통 요 앞에 코를 많이 쓰는데 네. 요 옆면을 안 쓰니까 이 옆면을 쓰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단가 부분을 낮출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스페셜 공구 등록하는 거를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스페셜 공구를 가공 경로에서 공구 이제 만드는 거에서 공구 생성할 때 사용자 공구라는 게 있어요. 네. 사용자 공구를 집어넣으면 얘가 물어봐요. 뭐 레벨에서 갖고 올 거냐 아니면 연결할 거냐. 그럼 레벨에서 나는 120 레벨 이걸 그려놨으니까 이 공구를 갖고 온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 데이터는 본인이 그려야겠죠. 그래야 실제 이 공구 갖고 가공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모의 가공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스페셜 공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자작 공구라는 거는 너무 무궁무진 하는 데마다 그렇겠죠. 작업 스타일이랑 모든 게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것도 선반 바이트인데 요 코너에 앞쪽 코너 이쪽 해갖고 6번 쓰는 건데 네. 이 옆면은 거의 사용을 안 해요. 네. 그래서 면치를 할 수 있게 카운터 싱크를 만들어 놓은 건데 문제는 이걸 쓰려면 여기 니방을 갈아줘야 돼. 이렇게 옆에 여기를 갈아줘야 여기가 뒤에가 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성은 원래 이렇게 나오는데 네. 요게 아까우니까 써먹으려고 밀링 팁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근데 이제 이걸 범용에서 쓰려고 만들었는데 범용은 초경이 닿으면 썰립은 깨져갖고 그게 조금 이제 약간 실패작, 반은 성공, 반은 실패작.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스페셜 공구를 만들고. 근데 이제 내가 못 만드는 거는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 뭐 홀 면치하고 외곽을 알 가공하는 거 찍어내는 거. 요거는 정삭 안 하려고 선반에서 그냥 그 모양대로만 딱 찍어주는 거. 근데 이거는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뭐 요거는 안쪽에 알커터, 바깥쪽 알커터 뭐 제작한 거. 거의 뭐 21세기 연금술사인데요. 이거 웬만한 가공집은 다 만들어 쓰고. 그리고 이제 카운터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만 높이만 되면 가공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높다 그러면 간섭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열박을 해갖고 연장대 같은 거 만들어서 쓰고. 탭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쓰고 연장대를 많이.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스페셜 공구, 자작 공구, 제작 공구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야. 소위 말하는 이제 기술자라는 분들이나 네. 관리자 분들이 만들어서 남들이 만약에 뭐 10,000원 받을 거를 우리는 이거에서 8,000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그쵸. 것들이. 그리고 이제 네.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성돼요.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링, 스페셜 공구 종류였고 네. 이제 저쪽으로 오면 예전에는 여기 이렇게 이 안쪽면을 이렇게 엔드밀로 가공을 했는데 네. 이 엔드밀이 우리 밀링이 너무 오래돼서 네. 이게 가미소리라 그래갖고 드그덕드덕 떨어요. 그래서 바꾼 게 뭐냐면 이것도 선반 팁인데 이런 식으로 모양을 파갖고 방식을 원래는 수직으로 가공했던 거를 버티칼 쪽으로 바꿔서 이렇게 가공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금 팁 방향은 원래 이쪽을 많이 쓰는데 이쪽을 쓰는 것도 있긴 있는데 커터는 없으니까 요게 아까우니까 요걸 만들어서 요걸로 뭐 요런 면 작업이나 요런 면 작업 같은 걸 하죠. 알루미늄 할 때는 많이 써요 제가 이거. 근데 지금은 안 만들어요. 옛날에도 만들어놨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긴 게 없으니까 떨긴 떠는데 그냥 어떻게 뭐 끝에 가서 모양만 조금만 잡아주는 용도였어 갖고 안 나와서 보링박 더 길게 만들어 놓는 거고. 근데 요거는 옆에 찍어보면 저쪽에 공구가 많이 매달려있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개 공구가 보였죠. 저게 이제 기계마다 틀린데 저게 80파이짜리 기계가 있고 네. 100파이짜리 기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물면 옆에 간섭이 받아요. 그러면 파손이 돼 옆에 공구들끼리.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공 공구라 그래갖고 중간에 공구를 2개 빼고
그 큰 공구만 쓰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냥 요거를 이렇게 꺾어서 놔둬요. 그럼 안 걸리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만들어 놓고. 아,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런 면을 치는데 네. 조그만 공구로 치면 그 구면이 돼요. 아. 무조건 한 면으로 가공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거를 그런 팁을 또 그림 그려서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은 잘 안 만들어 쓰는데 가공이라는 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 물건을 보면 요 파이하고 요 안에 파이가 더 커요. 아, 네네네. 그럼 공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공구를 요거에 맞게 딱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요걸로 이렇게 가공을 해요. 아. 가공을 다 하고 난 다음엔 끝나면 박을 수 있으니까 네. 다시 세워놓고 빼고 아.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이런 것도 다 인터넷 찾아보면 도면이 나와 있으니까 도면대로 깎아갖고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공구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많이 가공을 쓰죠. 근데 지금은 기성품 공구가 워낙 잘 나와서 어지간한 건 다 나오는데 너무 비싸다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 그럴 때는 웬만하면 이제 만들어 써야겠죠.